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업법 5주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대면이고 다음은 이제 대면. 예,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올려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상사 매매와 이제 상행위의 특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상사 매매 같은 경우에는 상인과 상인 간의 매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도인을 보호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매도인에게는 이제 공탁 및 경매권이 있어요. 권리입니다. 자조 매각권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매수인에게는 검사 하자 통지 의무 등등 목적물 수령했을 때 뭐 이상이 있는지 이런 의무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아, 좀 우리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상행위 그쪽에서 특수한 계약이 좀 있습니다. 이 특수한 계약이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저 수업을 하면서 따로 업로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수업을 들으실 때 제가 올린 자료를 어, 복사 출력해서 들으시면 아마 수업을 들으실 때 효과가 아마 2배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오늘 이제 수업은 이제 특수한 계약을 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우리 법학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뭘 공부했죠? 아, 그렇죠. 두 번째는 상행에 대한 특칙을 배웠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상사 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제 5주차는 이제 특수한 계약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좀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옆에 있어서 고개를 좀 돌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5주차 상호 계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임명조합, 합자조합 이런 이제 특수한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게 과연 회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고 합자 진짜 합자 합자 조합이 있고 합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합자 회사가 있고 합자 조합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좀 보면서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 자료를 제가 올려드린 걸 출력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지금 만약에 제가 업로드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바로 출력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알았죠? 잠깐 스탑해 놓으시고 자, 여러분이 이제 출력을 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상호 계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호 계산. 이 상호 계산은 서로 계산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의 제3장 이제 상호 계산인데 우리 상호 계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문 위주로 공부하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해드린 이 조문을 위주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좀 보겠습니다. 상호 계산. 자,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은 이제 우리 상법은 특별법이고 민법은 일반법이죠. 그래서 이제 민법에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B에게 5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빌려줬죠. 얘는 그럼 채권자고 얘는 채무자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어, 이 5억 채권이 있고 또 보니까 B도 A에게 5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계적상이란 말은 상계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맞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얘는 빌린 지가 벌써 5년이 됐고 그래서 이자를 받아먹고 있는데 얘는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얘는 어찌 갚으려면 아주 3년이 더 남았는데 같이 퉁치자 이러면 얘가 또 손해볼 수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좋아해서 얼추 상계해도 서로 손해가 없을 때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상계, 상호 계산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그래서 여기가 상인간 A와 B가 상인간 얘도 상인이 될 수 있고 상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법이 아니라 상법에 적용되겠지. 상인간이니까. 또는 일방만 비상인간 A 상인, B 상인.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런 거지. 상인간이면 A가 상인이고 얘는 비상인. 또 얘는 상인이고 비상인. 이런 이제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상호 계산에 대한 이제 우리 조문이 72조인데 이 조문으로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호 계산은 서로서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상호 계산은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에 그래서 뭐야 상인 간 얘도 민법에서는 이런 관계인데 상법에서는 A와 B가 상인이야. 그럼 상인 간이죠.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 그 비상인 간이란 말은 뭐냐? A가 상인이고 또는 얘가 비상인. 아니면 얘가 비상인이고 얘가 상인. 둘 중에 하나만 상인이면 되는 거야. 간에 상시 거래가 있고 이런 걸 기억합니다. 상시란 말은 늘 이제 상인과 상인 또는 일방의 상인인데 계속 서로 이제 물품을 주면서 물품값을 뭐 한 달 뒤에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또 다른 물품을 주면서 또 이제 뭐 얘는 이제 원자재를 하고 얘는 이제 상품을 받아서 하고 이렇게 보면 서로 물품이 쌓이고 대금이 쌓일 수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퉁치는 거야. 이게 상호 계산. 그 늘 이제 계속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늘 보면서 계속 빨리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상호 계산. 그래서 어, 상시 거래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그걸 언제까지 하기로 하면서 이는 채무의 총액에 관해서 총액. 그래서 뭐 1억, 2억, 1억, 1억 5천 아니면 뭐 나도 1억, 너도 1억 맞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총액에 관해서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만약에 A가 B에게 2억, B가 A에게 3억이야. 그럼 2억씩 퉁치면서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따로 약정을 하는 거지. 이건 언제쯤 주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약정한다는 말은 계약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계약을 특수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특수한 계약이라 했잖아. 그럼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앞에서 법학기 초에서 했잖아, 여러분. 음. 다 안다는 전제하에 베이스에 깔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상호 계산은 상인 간 또는 비상인가 또는 상인 간의 상시 거래에 있는 일정한 기간을 거래로 해서 총액에 대해서 상기하고 잔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상호 계산이라 한다. 상업증권상 채권 채무에 관한 특징이 있어요. 어음 기타 상업증권. 그 어음 같은 걸 우리가 증권이라고 그러지, 증권. 채권 채무를 상호 계산에 개입한 경우 그 증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는 채무한 것을 상호 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상업증권 어음 같은 거를 만약에 어음은 여러분 보세요. A가 B에게 돈을 1억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줄 수가 없어. A가 B에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어음이라는 그 원래 1억이라는 채권이 있지. 근데 이거에 가름해서 또는 대신해서 어음 채권을 주는 거야. 이거 일단 네가 가지고 있고 요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한 달 뒤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 어음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지급을 해라. 이게 바로 어음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원래의 채권이 있지만 어음은 또 어음 채권이 또 별도로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음 기타의 상업 증권으로 인해서 채권 채무를 상호 계산에서 개입한 경우에 상호 계산에 개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래 이게 고춧가루 냄새가 나지 이게?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매워요 매워. 왜 이러지?
미세먼지 너무 안 좋네. 학교가 좀 시끄러워요, 지금.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상업증권으로 이제 상계를 하려고 이제 넣었을 때는 그 채무자가 그 어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는 그 굳이 그거 상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거 그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호 기간은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정했을 때는 정한 기간이지만 정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로 합니다. 몇 개월 한다? 6개월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산서의 승인 및 이 당사자가 채권 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러니까 이 항목마다 아 여기까지 우리가 이게 장부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퉁칩시다. 여기까지 퉁칩시다. 이렇게 다 적었을 때 그걸 이제 오케이 승인했어. 그 항목에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인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 왜 이건 빠졌어? 이건 내가 저번에 갚았는데 왜 또 끼워넣었어? 이렇게 이의 제기할 수 있죠. 이렇게 사고나 탈루했을 때는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뭐 상식선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인하지 아니할 때는 안 되지만 승인할 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사고나 탈루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잔액 채권의 법정이자 상계로 인해서 잔액에 대해서 채권자는 계산 폐쇄일 이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정이자 자 전항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 계산에 개입한 날부터 이자를 붙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호 계약 이제 이 장부에 얘 넣고 서로 퉁치자 이렇게 했는데 딱 여기 기입하는 순간 뭐 한다? 이자를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입한 날로부터 해지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꼭 기억합니다. 언제든지 나 기분 나빠.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때 갚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하면 될까 내가 상호 계산할 때 상호 계산할 때 각 당사자는 통보 후 6개월이 지나야지만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오케이 뭐가 오케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편한 제도가 그거예요. 나도 줄 게 있고 쟤도 나한테 줄 게 있어. 그럼 그걸 뭐 굳이 뭐 현실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을까? 서로 이제 의사표시 합치로 계약으로 어떻게 퉁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상호 개선이라 한다. 민법에서는 상계를 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상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익명조합이 있는데 익명이란 말은 여러분 보시면 이 한자가 익명이에요. 이름을 숨긴다 이런 말 나오죠? 음, 그래서 익명이란 말은 이름을 숨기는 거야. 내 이름을 밝히는 순간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듣고 장사를 잘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해. 그래서 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게 바로 익명조합이야.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동기업 형태로 하는 게 익명조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익명조합원이 있어요. 얘는 뭐 상인일 수도 있고 비상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투자를 하는 거야. 그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딱 들었을 때, 나 왜 얘가 했지? 대충 장사할 수 있고. 그냥 A라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상인일 수도 있고 비상일 수도 있죠. 그 문제 되는 거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 익명조합원은 상인일 수도 있고 비상인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영업자, 상인에게 출자를 합니다. 내가 1억을 출자해서 너 장사를 해. 너 장사 잘한다면서. 그리고 이 사람은 거래를 하죠. 누구에게? 제3자에게 거래를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거래를 해, 제3자와. 거래를 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뭐 한다? 이 사람은 우리가 A예요. A.
이 사람은 B. 이랬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혹시 상인일 수도 있고 비상인 신분에서 출자를 하는 거야, 영업자에게. 그래서 얘가 이제 거래를 하고 누가 상대방하고 뭐 장사를 하겠죠. 그럼 이윤이 남을 거 아니야. 이 이윤을 이 사람이 베푸는 받는 거야. 이런 형태가 익명주화. 그래서 왜 익명으로 할까? 이게잖아. 이 사람이 진짜 능력자인데 자기 이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 그리고 또 내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 없잖아. 투자만 되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데 특히 여기 A하고 C 사이, 익명조합원과 C 사이에는 어떤 뭐 거래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네.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네. 자, 이게 이제 익명조합이에요. 예, 공동기업 형태. 그럼 이런 사람들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네, 투자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영업자, 얘는 상인이야.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우리 이제 조문을 보시면 의의 보세요. 익명조합이란 말, 이 조합, 공동기업의 형태가, 이게 공동기업의 형태가 당사자의 일방, 당사자의 일방, 당사자가 누구야, 그럼? 조합원과 영업자겠지. 익명조합원이 상대방, 여기서 상대방, 여기 제3자 상대방이 아니라 영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얘고, 얘는 얘겠지. 그지?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 그 사람이 아니야. 여기, 그냥 아예 제3자라 해야 되겠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지?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 익명조합원이 누가? A가 상대방, 영업자 영업을 위해서 출자한다. B를 위해서 출자하고, 누가? 어, 아, 이런 조합, 익명조합이란 말은 얘가 얘에게 출자한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야? B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한다. 아, 이게 또 계약이다. 약정은 계약이야. 특수한 계약이야. 그게 결국에 생긴다. 이런 조합의 형태가 뭐냐? 익명조합.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기업을 만드는 거야. 기업. 그래서 이제 조합이 이 상대방에게 출자하는 거죠. 영업자에게 출자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 그 영업의 이익을 받는 것을 어떻게 투자하는 거지. 이런 형태가 바로 공동기업 형태인 익명조합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 당사자의 일방, 익명조합원이 상대방,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서 투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을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특수한 계약으로서 무조건 이익을 분배해야 됩니다. 이 상법상 회사의 특징도 이윤을 분배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윤 추구만으로 속하지 않아. 이 분배를 어떻게 나눠줘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는 조합원에게 나눠주겠지. 그래서 이런 조합원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뭐야? 그게 조합이 되는 거지. 알았죠?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얘는 상인이어야 하고 익명조합의 계약의 체결은 상인으로서 영업이 한 것으로 보조적 상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조적 상행. 자, 우리 그래서 이제 기본적 상행위가 22가지가 있는데, 어, 그 보조적이란 말은, 어, 이 사람이 이제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소브가 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음,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위탁 매매를 할 때 보면, 이제 또 이해가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보조적 상행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익명조합원은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상인도 되고 비상인도 된다. 이런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음,
여기 잠깐 보세요. 기본적 상행위의 반대는 뭐야? 뭐야? 준상행위. 기본적이 아니라 그 위의 것은 보조 서버에는 상행해야 돼. 보조 상행해야 돼. 보조적 상행위. 자, 그래서 음, EX 어, A가 거래 청자를 B에게 B에게 팔아 팔아 매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B가 C에게 예, 예, C와 매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보세요. 이게 그럼 보세요. 이제 A가 B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얘는 누구냐면 위탁자야. 맡기는 사람이야. 얘는 이걸 부탁을 받아서 팔아야 돼. 위탁 매매인이야. 그럼 C는 누구냐? C는 상대방, 거래의 상대방, 제3자. 이해됐습니까? 이럴 때 요와 이 사람 위탁자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면서 팔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응, 그럼 얘는 팔지. 그럼 그 돈은 누구 거야? 얘 거야, 얘 거. 그럼 얘는 뭐야?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이야, 수수료를. 이해됐습니까? 예,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게 이 팔아달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요건이 뭐냐? 이게 우리가 그 중요한 주선입니다. 주선. 음, 주선의 인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선의 인수 잘 들으세요. 주선의 인수. 그래서 이게 기본적 상행이 되는 거야. 주선, 주선의 인수. 이게 기본적 상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주선을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뭘 하게끔 권리를 주는 걸 기본적 상행이고, 그럼 얘가 B가 그 권리를 갖고 C와 매매를 하는 거야. 야, 이거 좀 너 살래? 근데 얘가 산대. 이때 매매. 이때 매매가 뭐냐? 보조적 상행이 돼. 이 주선의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매매를 할 수 있었어요. 얘가 없었으면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런 거야 이거. 이해됐어? 또 어, 치킨집 사장님이 뭘 하는 거야? 장사를 하지. 이 장사는 뭐야? 공중접객업이야. 모든 사람이 맡았다 하니까 이건 뭐냐? 이건 기본적 성향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장님이 치킨집 사장님이 대출을 받아. 왜 받을까? 아니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대출을 받아. 이 대출을 뭐라 그러냐? 보조적 상행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근데 교수님, 근데 이 대출을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있냐? 있지. 그때는 뭐예요? 보조 상향이 안 되는 거지. 일단 우리가 먼저 이 기본적 상향으로 추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일단 얘가 대출 받은 게, 이 장사를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구나.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 상향이, 보조 상향이,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디 성법에 나오는데.
잠시만요. 예, 이렇게 조문을 좀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 상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사하는 유형들이 쭉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했죠? 22가지야. 잘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 상행위가 이런 뜻입니다.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를 한다. 이건데 완전 기본이 되는 상행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기본이 되는 상황이.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위탁 매매 같은 경우에 이게 위탁 매매의 주선의 행위. 아, 이게 기본적 상이네, 상행위네. 맞지? 응. 아까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공중에 이용을 하는 거. 아, 이게 뭐야? 치킨집 같은 거. 이거 공중 접객업이래. 이거 뭐야? 여관, 그 다음에 음식점, 호텔, 목욕탕 등등, 극장, 뭐 등등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죠. 아, 이런 것들이 다 뭐라 했어? 기본적 상행위를 했잖아. 여기. 그지? 음. 근데 보조적 상행위. 여기 보시면 보조적 상행위는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보조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자,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해요. 그럼 상행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상행위로 봐야 돼. 자, 봐. 여기서 위탁 매매인이 C와 매매를 하는 거야. 매매, 상사 매매. 그럼 얘가 상인이 될 수도 안 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얘가 상인일 때는 상사 매매가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B가 얘하고 매매하는 행위가 있어. 매매하는 행위. 이건 매매 행위. B 입장에서 이걸 상행위로 보는 거지. 얘가 상인일 경우는 또 상사 매매가 별도로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보세요. 이 사장님이 치킨을 파는데 돈 장사 안 돼가지고 대출을 받았어. 그럼 이걸 보조적 상행위로 보는 거야. 왜? 상인이 영업을 위한 행위는 상인을 이걸 영업을 위해서 했잖아. 왜? 영업이 안 되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자재비도 줘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부서 상인을 보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단 얘가 상인의 행위, 영업을 위해서 했자 뭐 한다? 중요한 게 추정한다 이 말이야. 추정이라는 말은 우리 내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법학 기초를 여러분에게 왜 했겠어? 다 이유가 있잖아 이게. 추정한다는 말은 반증이 있으면 번복된다. 아, 이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보세요. C가 이제 이 보조적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증여를 했다. 알고 보니까 그냥 줘버렸어. 이럴 때는 문제가 큰 거죠. 그럼 얘는 추정이 돼서 보조적 상의가 안 되는 거야. 봐봐봐. 그리고 대출을 우리는 뭐 상행위를 위해서 한 걸 봤죠. 영업을 위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이제 추정한대.
일단 얘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가게세나 이제 그 자재값을 주려고 했구나. 영업의 일환으로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개인적 대출, 뭐 딸이 결혼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받았다. 이랬을 땐 이 부도상행위가 안 된다 이 말. 왜? 추정되기 때문에 반증이.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개념 반드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네, 이거. 기본적 상행위와 부조적 상행위 반드시 기억합니다. 예, 시험인데요. 자, 그래서 그럼 익명조합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익명조합 계약 체결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한 것으로 보조적 성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야 일단은. 그지? 추정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음. 자, 이렇게 상법상 특수한 계약으로 유상 계약이고 돈 내잖아. 쌍무 서로 대가를 부담한다. 낙성 불효식이다. 자, 봐봐봐.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얘는 이윤을 주는 거야. 서로 대가적 의무를 부담해 안 부담해? 부담하지. 돈을 내서 안 냈어. 유상이지.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이다. 계약만 하면 되지. 어떻게 작성할 필요 없어요. 익명조합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률상 영업자의 독자적 기업이고 조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냥 명칭만 조합이지 사실은 거의 기업하고 똑같아요. 회사가 똑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이름만 조합이라 썼어. 조합을 쓰고 공동기업이라 했잖아. 기업 회사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런 뜻이야. 그래서 명칭의 명 익명조합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률상 영업자의 독자적인 기업이고 조합은 아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자료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뽑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익명조합의 구조를 보시면 79조가 나와요. 익명조합원의 출자. 자,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거. 익명조합원이 출자를 하는데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그럼 보세요. 얘가 출자했어. 1억을 출자했어. 그 돈을 누굴 걸로 본다? 영업자 걸로 본다 이 말이야. 얘게 아니야. 출자하는 순간. 얘는 뭐해? 얘가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계속 받아서 출자만큼 더 넘으면 좋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지. 그죠? 예. 말은 조합이지만 사실 얘 혼자 장사하잖아. 얘 혼자. 얘 혼자 장사하는 거야. 영업자가 장사하는 거야. 그냥 말은 익명조합이라 쓰고 있는 거야. 알았죠? 조합체에 쓴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아, 여러분, 마스크 좀 잠깐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를 보시면, 익명조합원은 영업자 행위에 관해서 제3자를 대하여 권리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서 봤듯이 A와 C 같은 경우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A와 B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B와 C는 거래 관계가 있겠죠? 네. 그렇게 따르겠지. 이게 C와 A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 맞네요. 보겠습니다. 자, 성명, 상호의 허락으로 인한 책임. 임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는 그 사용 이후에 예, 채무에 대해서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명의대여자 책임이에요. 명의대여자 책임. 명의대여자 책임. 제가 명의대여자 책임과 동일하다 이렇게 하시죠? 예. 자, 그래서 이게 괜히 좋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제 24조가 이렇게 했어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이 자가 누구냐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상호를 빌려준 사람이에요. 명의 대여자. 알았죠?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서 거래한 제3자. 제3자. 이게 상대방이죠. 그 타인과 그 타인이 누구냐? 바로 명의 차용자, 빌려 쓴 사람. 저와 연대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때 연대란 말은 부진정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함부로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주면 안 돼요. 여기에 똑같아요. 이름을 감출 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거나 상호를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후부터 채무가 있으면 영업자와 연대 채무를 진다 이 말이에요. 그 명의이자 대행도 똑같아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나 빌려주면 안 돼. 이해됐죠?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조를 보시면, 이익배당과 손실부담.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해서 감소됐어요. 아, 마이너스 났네. 그 손실을 전부한 후 아니면 이익배당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 손실을 전부 보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했어. 그리고 익명조합원이 이미 받은 이익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야, 나 계속 마이너스야. 너 받은 거 다 토해내.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했을 때, 마이너스 됐을 때. 자, 전 이항의 규정은 당사자 안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전부 다 이런 계약은 당사자 사적자치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오라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약의 해지. 그럼 이제 뭐 해제 이거 아시죠? 해제는 한 번 하는 거고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그만두는 거예요. 계약의 해지. 조합 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대. 언제까지 한다는 거 안 정했어. 어느 당사자가 종신까지 존속할수 약정한대. 그럼 뭐야? 종신 죽을 때까지 아니면 기한도 정함이 없어. 이제는 각 당사자는 영업 용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알았죠? 예. 그러나 이 해지는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됩니다. 기간이 정하지 않거나 종신까지 정할 때는 각 당사자, 영업자와 조합원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6개월 전에 알려야 된다. 조합원의 존속기한 약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부득이한 사정. 각 당사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보통은 6개월이지만,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나중에 보시면 부득이한 사정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여러분이 비교해서 하십시오. 알았죠? 네, 중요해요. 음.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우리가 좀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셨죠? 네.